작가님 그러면 이제 기록에 대한 그런 남다른 뭔가 그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은 운동이라든지 그런 뭐 식단이라든지 뭐 50일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다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단순히 그러니까 내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그냥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홈 트레이닝이나 이런. 그런데 내가 좀 더 멋진 바디 쉐입이나 이런 걸 추구한다. 정말 나는 바디 프로필을 막 찍고 싶어요. 아니면은 좀 더 내 인생의 가장 정점의 몸을 만들고 싶어요라면 분명히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을 해본 사람에게 배워야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저도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배웠고 아직도 배우고 있고 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수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관리 차원에서의 이걸 한다면 사실 뭐 식단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외부 강연을 하면 뭐 4시간씩 강연하기도 하고 뭐 시간을 나눠서 강연하기도 하는데, 음식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회 섭취량을 초과하지 말아라. 1회 섭취량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사람의 용량이 있어요. 300ml, 500ml, 700ml 이런 용량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초과해서 먹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300ml 컵에 1리터의 물을 따르려면 300ml씩 3번을 따라서 마시면서 이걸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아침, 점심 조금 먹었으니까 저녁은 많이 먹어도 되겠지? 뭐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점심도 많이 먹어버리고 저녁도 많이 먹어버리고 뭐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계속 뭔가 적게 먹는 식단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배고프지 않게 배부르지 않게 먹어라.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나 사과만 먹었는데 살쪘어. 사과 먹고 살이 찔 수 있어? 한 박스 먹었거든. 약간 이런 농담처럼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지만 얼마큼 먹는지가 그 이전에 중요하다. 그래서 내 배고픔의 상태,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배고프지 않게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은 정말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운동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아프지 않는 게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19의 사태들을 볼 때 앞으로의 시대는 좀 더 건강적인, 면역력적인 이런 측면이 많이 강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건강이라는 측면이 외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내적으로 충분히 건강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얘기한다면 운동이 외적인 측면을 만들어주고, 물론 내적인 측면의 발전도 가져오지만 건강한 식습관이 면역력이나 이런 관련된 그런 인체의 기능들과 관련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식단과 영양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나는 식단으로 뺄 거야, 나는 운동만 해서 뺄 거야, 난 운동했으니까 많이 먹어도 돼, 이런 개념은 절대 없어요. 이 두 개가 적절한 영향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 삶이 통제될 때 좋은 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식단을 잘 지켜도 이게 변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조금 더 방법론적으로 좀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적게 배고프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게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운동하기 전에 이제 헬스장 가려면 뭐 같은 거 막 많이 챙겨가잖아요. 네. 쉐이커도 해야 네. 되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운동을 아무튼 하려면 뭔가 잘 먹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운동할 때는 막 과식해서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 50일 기적의 관점에서 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일단 본질은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게 그 본질이에요. 운동과 영양을 통해 삶을 컨트롤하는데 이게 본질이고, 그거의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운동과 영양인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은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50일 컨설팅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시작하세요. 일단 시작해보세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딱 7일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8일차부터는요, 제가 해줄 게 없어요. 알아서 다 해요. 아, 이렇게 먹는 거네? 아, 이렇게 운동하는 거네? 처음에 우리 이런 책이 있어요. 지금의 조건에서 시작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해요. 아, 시작할 때, 나 이런 시작해야 되니까 뭐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그게 아니에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시작을 하면 그 조건들이 점점 학습하게 돼요. 사람은 학습하잖아요. 방법을 통해서.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서 14일만 잘 시작을 해보면, 서투르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시작해보면 본인이 방법을 찾게 돼요. 대부분 그런 것들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50일간 기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론적인 부분 중에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작을 하고 그럼요. 7일을 했을 때 본인만의 루틴을 찾게 되고 네네. 그걸 꾸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네네. 아, 이걸 하다가 트레이닝 하다가 도망가신 분은 없나요? 중간에 아무래도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걸 얘기해요.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용기가 있다. 세 가지 용기가 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마지막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포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포기한 분도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용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도전에 있어서. 실제로 이걸 강조했더니 중간에 도망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셔서 50일 끝내셨어요. 50일 뒤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하셨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용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어차피 인생은 계속 재도전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이 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저는 다양한 운동을 많이 했고 운동을 좋아해요. 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가장 오랫동안 해왔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모든 그 운동들에, 아니면 일상생활 때 기초가 된다. 그래서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꼭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현대인들이 생활하면서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왜곡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그거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바른 자세를 잡아준다거나 근력을 키워서 근육의 성장을 통해서 바른 자세를 잡아주는 거,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폐지구력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많이 하잖아요. 유산소 운동하면 심폐지구력이 강해지니까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폐지구력이 강해지려면 사실 강도 높은 운동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야 심장이 더 많은 피를 보내려고 노력하고요.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서 공급해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심장이 뛸 만큼, 호흡이 가쁠 만큼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TV 틀어놓고 걷잖아요. 제 책에도 그래서 런닝머신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쓰긴 했는데, 러닝머신 할 거면 심장과 폐가 운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심폐지구력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근력 운동은 심폐지구력에 혹시라도 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력 운동하면 심폐지구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 부위의 근육이 운동함으로써 산소와 혈액의 공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심장과 폐가 결국 운동을 많이 해요. 유산소 운동만큼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왜 좋아져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져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강의 기준이 심폐 기능이 좋은 사람을 건강하다 혹은 체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체력이 좋아지려면 심폐지구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유산소 운동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심폐지구력도 좋아지고 변형된 인체의 기능을 회복해 준다면 다른 일상생활이나 다른 스포츠 활동 아니면 레저 활동을 하는데 훨씬 더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기본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런닝머신을
뛸 거면 죽도록 뛰고 그렇죠. 뭐 죽도록까지 아니지만 뭐 심장이 예, 아무튼 살짝 예, 이렇게 예, 예, 벌컹벌컹 할 때까지 뛰어야 그럼요. 되고 그래야 네. 심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살짝 땀이 나게 뛰어야 되겠네요. 예, 예. TV를 보면서 땀이 나게 뛰면 되는 거죠? 그건 뭐 괜찮죠. 예, 예. 그 대신 혹시라도 뭐 TV에 집중하다가 이게 발을 헛디딘다거나 이래서 가끔 러닝머신에 낙상 사고가 있어요. 그거 꼭 주의하세요.